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국입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비가 이어졌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서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이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서요. 아침과 먼 기온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오고 가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자, 이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보건당국 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좀 전체적인 상황 역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강원도가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했는데요. 의회에서 또 어떻게 논의가 될지 오늘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종 행사, 문화 관련 축제 등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화계 소식 또 오늘 점검하도록 하죠. 8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복절 집회를 기준으로 2주일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의 판단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황둔 청소년 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서 환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청소년 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키로 했었습니다마는 옛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상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에 제동이 걸리면서 확진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부서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택근무 실시 시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원주시에선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3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병상 부족에 따라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어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좀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생활치료센터 어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로 미뤄졌군요. 네, 우선 어제 하루 동안 원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3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600여 명,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00명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어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원주시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따라 입원을 대기 중인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경증 환자를 순차적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운영시설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원주시 신림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에는 원주시 확진자만 배정하며 병상이 추가 확보되면 생활치료센터로의 운영은 바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신림 면민들이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브리핑이 끝나는 즉시 신림으로 제가 나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신림 면민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림 면민이 지금 반대하고 그러는 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외국인들이 와서 야영장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야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이용률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림 면민들이 시에 대해서 무슨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밝힌 바가 없다. 물론 예비 차원에서 병상이 확보한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입원했다가도 빠른 쾌유를 보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퇴실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워낙 많은 숫자가 입원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많은 퇴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워낙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원주 시민들 현재 만약에 계속해서 악화되어서 이 병상에 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자가격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만 좀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균형 있는 좀 판단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6일부터죠. 이 전국 의사들 총파업, 이 사실 말이 총파업이지 진료 거부 아니겠습니까? 이 진료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이와 관련된 영향은 현재 원주 지역 없습니까? 네,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2차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는 지난 25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식적인 파업 참여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원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의사회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강원 지역 병원 76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휴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원주 지역의 파업 참여율은 36% 정도라고 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대부분의 과에서 파업으로 인한 전임의 결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평상시와 같이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없지만 원주 지역의 병원 휴진율이 15%를 넘었기 때문에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파업의 참여율이 한 36% 돼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영업 개시 명령을 지금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참여율이 15%를 넘으면 개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진료 거부가 일단 오늘까지입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의대 증원, 결국 이제 의사 수가 이제 확대하겠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획을 밝힌 거였고, 여기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국 이제 의사 진료 거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이번 상황까지 지켜보고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재확산의 최초 진원지가 어디냐? 현재는 체조교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어요.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 중인데, 좀 며칠 내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를 체조교실로 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체조교실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0명인데요. 이는 지난 16일부터 원주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90%에 해당합니다. 가족과 동료 등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한 유치원 교사 확진자도 체조교실발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체조교실 이용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원주 세인교회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주시는 체조교실 확진자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해 확산 속도를 높였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체조교실 내 최초 감염자를 추려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10여일 뒤에는 지역 확산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마 어제는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요. 이런 추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긴장의 이 주말 휴일을 또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 네, 강원도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이제 그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좀 주요 예산안 내용과 또 일정 등 이 전체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도영 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도에서 보통 1년에 추가 경정 예산 뭐 네, 평년에는 보통 몇 번 정도 이렇게 제출합니까? 평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이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평년과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벌써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예. 그 이번에 그 제출한 그 예산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번에 총 예산 그 추경 예산 규모는 이제 기정 예산보다 5,824억 원 증액된 규모고요. 예. 그래서 당초 6조 중간 규모에서 전체적으로는 6조 한 9,80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네. 한 9.1% 중간 예산 규모입니다. 그 한 5천억 원 정도 더 이제 중대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요. 좀 그 어떤 그 사업에 또 어떤 현안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그 추경 예산은 먼저 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 사업이라 할까요? 아니면 지역 경제 붕괴에 따른 대응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총 한 5,350억 원 정도가 이제 성립 전에 사용 예산으로 기집행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3,710억 정도, 또 플라이 강원 운항 장려금 30억 원, 코로나 극복과 희망 일자리 사업 389억 원 등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637억 원 정도 됐고요. 요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에 이제 10억 원, 또 강원도 사회 서비스원 설립 지원에 16억 원, 재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61억 원, 또 재난관리 및 재구호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이제 편성된 사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경우 이제 그 9월 출범 예정인 강원도 관광재단과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금, 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플라이 강원 운항 장려금이라든가 네. 강원 FC 운영 지원금, 또 집중 호우에 따른 그 피해 복구, 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 예비비가 한 10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그렇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도민들의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좀 도와주기 위한 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예산은 이제 단지 점검하시고 또 이것을 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유례가 없는 이런 어떤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장기화되는 데 따른 나름대로 다소 도민들의 고통에는 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경제 방역도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그 재원이 마련된 상황에서는 최선을 지금 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그 예산 규모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에 이 지원하기 위한 그 예산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속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도의회에서 또 이제 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일정이 어떻습니까? 네, 일정은 이제 우리 이제 도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의회에 이제 8월 24일 날 예산안이 제출되었고요. 네. 오늘 이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제 예산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9월 8일하고 9월 9일 양 이틀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9월 10일에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9월 중순쯤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9월 10일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쯤이요. 네. 바로 뭐 집행 준비를 하고 있겠군요. 네네. 예. 준비는 다 되고 있고 일단 의회 심의를 지금 절차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영업자분들, 또 아니면 그 지난 그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식으로 좀 어려우신 네네. 분들, 뭐 아니면 또 이제 도민들 전체냐 아니냐 뭐 이거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직접적인 그 지원액도 금액도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뭐 정치권이든 이런 데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떤 잠잠한 상황 또 그에 따른 피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네. 국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은 아직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앙정치권에서도 일단 방역이 우선이다. 아니다. 일단은 이 지원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뭐 지원을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해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재원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도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 결국 이제 빚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채는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도 역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번 추경 재원은 한 98% 정도가 이제 국가 보조하고 특별교부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지방채 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장기화에 따른 거는 지방채 발행이 없고 국가 보조금이다. 한 98% 정도가 국가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도의회에서 바로 이제 무리 없이 통과되겠군요. 네. 정부 지원도 지금 상당하니까요. 어떤 시기의 어떤 중대성이나 또 시기의 어떤 위기성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예.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적절한 시간 내에 아마 심의가 이루어져서 9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또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좀 혜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로바로 또 서둘러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회 곽도영 의장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행사, 이 축제, 예정돼 있던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또 연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던 원주 문화계가 올스톱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주 문화재단은 이미 한여름밤의 꿈과 골목 카니발, 원도심 핀시 페스티벌, GG대 프로젝트 등 문화 행사들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 최대 축제 댄싱 카니발도 전격 취소했고요. 이 원주 시립교향악단은 27일 치악예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기획연주회 신청곡 콘서트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에게 곡을 신청받아서 무료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아예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극단 롯데 역시 29일, 30일 후용 아트 빌리지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공연 재즈 콘서트로 구성된 그림책 앤 예술바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6일부터 나흘간 원주 문화센터에서 예정됐던 원주 옥상영화제 역시 잠정 연기했습니다. 구승현 원주 옥상영화제 사무국장은 이 코로나19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왔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연기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은 겪고 있어도 온라인 상영회 등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좀 상황이 호전되는 줄 알고 좀 하반기 여러 가지 행사들 기획하셨던 분들 정말 준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기운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뭐 단순히 기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이게 또 이분들이 업이지 않습니까? 참 피해도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온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온택트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강원도 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면서 온택트 공연 전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영어인 언택트와 온라인이 결합된 신조어로 이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대에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다음 달 12일부터 19일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인 제29회 전국 무용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무용지 사무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무관중 온라인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이 본선 경연을 전국 무용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또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원주 한지 문화제 역시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이 한지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이 원주 한지장 장흥열 씨와 한지 작가들이 제작한 한지 키트를 가정에 배달해서 가족들이 집에서 한지 공예품을 만들며 한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3일 열리는 원주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는 현대 합창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정남규, 최원익 지휘자의 지휘로 고향의 봄,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 등 한국 가곡과 해외 합창곡이 들려지는데 원주 시립합창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아트 CCC가 주최하는 그 2020 리사이클링 스토리 시대의 초상전은 다음 달 1일부터 강릉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또 올 10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시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실의 입구부터 작품이 놓인 갤러리 내부 곳곳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실제 장소처럼 생생하게 관람해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장소에서처럼 생생하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정말 네. 직접 호흡을 같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새로운 해법 또 대안으로는 이제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원문화재단도 이러한 온택트 예술을 지원하는 또 지원책을 내놓았군요. 네, 강원문화재단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발표하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 향유자들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는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인 강원인데요. 이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이 강원도 내 예술가, 개인 단체, 기획자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 또 중소기업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단체들은 최소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언택트 시대의 예술을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기존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네, 아이유의 노래죠. 금요일에 만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3차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말과 휴일이 고비라고 하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 배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로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